가지치기는 품종과 연생, 생육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블루베리는 품종에 따라 교목형과 관목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교목형 품종과 관목형 품종의 가지치기와 유목 가지치기까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향성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 나무들의 특징은 교목처럼 커요. 두꺼운 주가지에 분지가 이루어지고 결과지가 있는 마지막 부분까지도 두꺼운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이쪽 보면 유목이죠. 4년차에 지금 접어있는 건 이미 두꺼운 가지, 주가지가 있고 이 결과지 바로 윗부분까지도 상당히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가지도 있어요. 아랫부분에서 결과지가 많이 생성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큐런이라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가지들 같은 경우는 결과지 윗부분까지 아주 두껍게 한두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서 이렇게 분지가 되는, 수확의 논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를 다 100% 비워야 되는, 한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 건지, 또는 어느 정도 방향성 부분 없이 진행할 건지는 이 품종에, 결과지에, 또는 이 주가지 유연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로.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열매가 열리더라도 열매 부분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가운데까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경화되어 있는 꾸은 가지가 주가지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딸 수가 없는, 설령 따더라도 따는 부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런 수확 노동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수확의 용이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더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만큼 수익은 감소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딸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에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운데는 이거 딸 수가 없으니까 반대쪽은 좀 반대쪽으로 또 가야 되죠. V자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점점 성목이 되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뭐 아랫부분을 굳이 많이 자르지 않더라도 체적이 늘어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위에 수확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은 이 정도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확을 하면서 수확의 용이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절단을 해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유목으로 만드는 회충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죠. 아래에서 가지가, 결과지가 있는데 결과지가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야 돼 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리게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게 돼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굳이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딱 서 있더라도 이렇게 휘어지면 여기에서 따면 되는 거죠. 수확의 용이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은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 주가지가 아주 두꺼운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유연성이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잡아서 만들어야 할 텐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한두 가지가 이렇게 길게 결과지 형태대로 생성이 되는 것들은 유연성이 상당히 좀 있는, 이게 블루베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드래퍼 그 유목기일 때는 결과지가 길게 나오면서 유연성이 있어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데, 13년에 심었으니까 지금 9년 10년 차 지금 들어가는 거죠. 결과지가 초기에 얇은 가지였다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결과지 바로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유연성이 없는 형태의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수확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옆으로 쭉 방향성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운데 가지 같은 경우는 쳐주고, 또는 한쪽은 유인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비워주고 양쪽을 이렇게 해서 딸 수 있도록. 그걸 꼭 V자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따기 편한, 이것들도 성목이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방금 봤던 거하고 엄청나게 틀리죠. 성장을 하고 추진 기술을 통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것도 결과지들이 이렇게 유연성이 있죠. 원래 이 아래에 있는 이 가지나 이런 것들 다 쳐야 되는데, 이건 조경수다 보니까 농장에 오는 어린 손님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아래도 일부의 가지들은 남겨놓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래까지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성장도 잘 되지 않고 열매가 잘 익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린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키가 안 닳아서 따먹을 수가 없어서 이 아래에 일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교목처럼 전정을 해주고 있어서 매년 밖으로 좀 더 넓어집니다. 전정 관련된 부분에서 유목에 대한 전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목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나무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결과지들이 생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꽃눈의 수를 적당하게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건 1년의 성장이거든요. 1년의 성장치고는 엄청나게 잘 되긴 했죠. 꽃눈에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나무에 많은 꽃눈을 달고 꽃을 피게 만든 다음에 그 수확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 나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 연차가 지금 현재 정말 잘 크긴 했지만 지금 2년차 밖에 안 된 이 나무에서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적당한 꽃눈, 그러면 보통 식재 1년차에서는 수확을 웬만큼 좀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500g, 600g 또는 7, 800g을 따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g 이하가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잘 컸다면. 일반적인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훨씬 좀 작게 컸다면 그보다 더 적은 양의 수확을 해야 되는데 2년차, 3년차에도 수확하지 않았고 식재한 지 3년차 또는 4년차에 수확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깨비 농장의 재배 기술처럼 블루베리 재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성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적당량의 꽃눈만을 남기고 전정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얇은 가지들, 적은 가지, 이런 가지에 대한 부분만을 잘라내고, 예. 또 이렇게 처진 가지라든지 전정을 하고 있긴 하나, 딸 때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가지들 안쪽에 들어있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튼실을 하더라도 이후에 여기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오게 되면 열매가 열릴 때 정도는 위쪽에 충분히 가지나 이런 것들이 다 덮고 있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딸 수가 없습니다. 튼실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일정 높이 이하에 있는 것들은 다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처진 가지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잘라주시면, 자, 이 정도 우선 1차 전정을 했다 치고 이렇게 1차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차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전년도 가지 또는 앞선 가지, 그 다음에 나온 가지, 두 가지가 있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더 새로운 가지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의 가지를 좀 쳐주고, 자, 이렇게 해서 꽃눈이 여기에서도 여러 개, 둘, 넷, 여섯, 여덟, 9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두세 개씩 남겨주고 나머지 꽃눈 전정을 해서 꽃눈 전정을 해서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목기에서의 전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식재 2년차에 접어는 1년밖에 성장 안 했거나 2년의 성장이더라도 전년도에 수확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양생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자랐기 때문에 동해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동해가 있는 가지들은 반드시 먼저 절단을 해줘야지만이 꽃눈을 나는 한 뭐 20개 남겨놓겠어, 그래서 수확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20개의 꽃눈은 동해가 없는 가지에서만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열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해가 먼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조한 날씨가 오래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 1년차, 2년차에는 더더욱 동해 정도가 심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전정을 하기 전 반드시 동해 정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목기는 아주 쉽게 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도 작년 봄 식재한 건데 엄청나게 성장을 잘 했죠. 1년의 성장이지만 일반적인 성장을 보면 한 2년의 성장은 이제 1년 만에 한 건데 1년 만에 성장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이 수확을 하는 건 분명히 성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전정을 해야 되냐, 이 정도 크기라면 한 500g에서 600g, 많이 따면 7, 800g까지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쭉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열매 수확이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예양 성장을 했습니다. 3차 성장까지 이루어진 일부 가지들은 동해가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자를까 보기 전에 이 꽃눈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또는 끝까지 부분에 동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동해가 있다면 그 동해 가지부터 먼저 절단을 해서 내가 전정할 가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동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일부 3차 성장한 가지의 부분만을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낮게 큰 가지, 가운데 향한 가지, 그리고 노쇠한 가지. 뭐 노쇠한 가지라고 한다면 2년생에 어떤 노쇠한 가지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봄에 성장을 하고 아랫부분에 가려져 있는 가지도 있습니다. 장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쇠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잘라줍니다. 안우 향한 가지, 낮은 가지, 노쇠가지. 이렇게 성장하다가 나머지 옆으로 이렇게 처진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처진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고 서 있는 가지를 남겨 놓습니다. 전정을 할 때는 굵은 가지부터 먼저 치고 나면 전정이 훨씬 좀 수월해집니다. 항상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어떤 가지부터 먼저 쳐야지 라는 결정을 먼저 내리고 굵은 가지를 먼저 쳐줍니다. 안우 향한 가지라든지 노쇠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전정하는 부분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꽃눈 전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품종은 지금 휴론이거든요. 꽃눈이 많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지도 많고 그만큼 꽃눈도 많기 때문에 이 꽃눈 전정을 끝까지 다 안 해주시면 이 많은 꽃눈들에 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다 보니까 이 나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꽃눈 전정을 해주는데, 꽃눈 전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잘라서 나는 꽃눈은 뭐 3개 남겨놔야 돼 라고 3개를 남겨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3개에서 차라리 2개씩의 열매를 수확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한 가지에서 담당해야 될 꽃눈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꽃눈에서는 무리가 훨씬 덜 가는 부분에서 양분의 이동 경로라든지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남겨서 한 가지에서 담당하는 꽃눈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지들 남겨주시고, 이 정도 되면 한 500g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이 정도 수확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꽃눈이 없는 가지에 대해서 이걸 자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동해를 입었거나 만약 꽃눈이 없으면 어느 위치에서 잘라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이 최종 수확하는 이 가지에서 30cm 이상 아래 또는 5cm 이하 아래에서 자르게 된다면, 봄이 되고 5월이나 6월 달이 되면 이미 잎들이 이렇게 가득 찰 거거든요. 햇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성장을 하려면 햇볕을 받아야 하는데 햇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이 3cm 이하의 부분을 자르게 된다면 이 가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다면 긴 주 가지 하나가 이게 생성이 됐다면, 또는 동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에 꽃눈이나 이미 동해로 쓸모가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 자르는 부위는 이 수확할 수 있는 최종 윗부분, 위쪽 부분에서 30cm 정도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가 이쪽에 있는 이 결과지들에서 가지와 잎이 나와 가리기 전에 충분히 성장을 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 자르냐라고 한다면 한 30cm 정도 아래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